선생이 편지를 보내는 대상인 젊은이는 당시 갓 시작된 다이쇼 시대를 상징한다. 소설에는 러일 전쟁의 영웅이자 히로히토 황태자의 스승이었던 노기 마레스케 장군의 자살 이야기가 여러 번 언급되며 전체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노기는 메이지 천황이 죽자 전통적인 사무라이 방식으로 할복했다. P148 과거로부터 이어받은 허구는 천황제이고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허구는 입헌 정치와 법치주의다. P149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과 메이지의 유산 해시태그 나스메 소세키 해시태그 마음 해시태그 도기 마레스케 해시태그 히로히토 천황 근대 일본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야마가타 아리토모 1838만 1922 정책의 핵심은 주요 관료의 임명에 대한 의회의 감시감독권을 철저히 없애는 것이었다. P150 히로히토는 정책 결정에 딱 3번 마음먹고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36년 우익장교들의 반란을 진압할 때, 1941년 도조 히데키 내각의 수립을 명했을 때, 1945년 패전 선언을 할 때다. P151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정치적 통제를 뛰어넘은 관료주의 해시태그 야마가타 아리토모 난징 대학살은 야만주의와 도덕적 파탄이 횡행하던 당시 세계의 흐름에 일본이 동참하던 과정에서 일본의 특수한 지배 구조가 작동했던 방식을 여실히 드러낸다. P155 일본인들에게 태평양 전쟁은 그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었던 중국과의 대동아 전쟁의 파멸적인 속편에 가까웠다. P159 1931년 9월 관동군의 급진적 장교들이 만주묵된 지금의 선양에서 철로를 폭파했다. P160 전쟁의 재앙 1937년 7월 베이징 외곽의 루거우차오 노구교에서 중국 국민당군과 일부 일본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장제스의 국민당군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 1939년 만주와 몽골 국경지대의 도시 노몬안에서 소련의 붉은 군대와 일본군은 무력 충돌을 하게 되고 소련군은 본격적인 전쟁에서 일본군에게 첫 패배를 안긴다. PP16만 1162 1944년에 이치고 작전을 통해 일본 제국 육군은 드디어 국민당의 후방을 뚫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긴 권력의 공백을 차지한 것은 일본이 아니라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 게릴라들이었다. P163 루거우차오 사건과 노무난 전투 진주만 공격으로 시작해서 싱가포르와 난징과 마닐라의 함락, 미드웨이 해전과 사노에 해전, 이오섬과 오키나와 점령, 일본 본토 도시들의 융단 폭격, 마지막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으로 전쟁은 끔찍힌 절정을 맞는다. P164 일본의 저명한 정치 철학자 마루야마 마사오는 전쟁이 끝나고 도쿄 전범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쓴 유명한 글에서 진실이란 일본의 전시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던 그 전쟁의 시대를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종의 천재지변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 전쟁의 궁극적인 원인은 권력을 탈취한 사람들의 손에 권력이 집중된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권력이 통제를 벗어나 여기저기 분산되었다는 데 있었다. P166 진주만, 항복, 전쟁의 유산, 사장 경제기적. 일본의 경제기적은 서양에 의해 곧 동아시아 성장 모델이라는 또 다른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성장 모델이라는 말에는 수출주도 경제를 통해 달러 보유고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 외에도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내부 모순이 터져나오기 전까지 일정 기간만 작동하는 경제 성장 모델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P175 전쟁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군국주의자들은 신임을 잃었고 그들이 접수했던 관료 조직, 특히나 황군과 사회 통제를 책임졌던 내무성은 붕괴하거나 완전히 해체되어 있었다. 미군정에 의해 전범으로 처형되었던 도조 히데키 등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전쟁 기간에 권력의 중심부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브로커나 해결사로서 일본 정치의 뒤편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전쟁 중 도조 내각의 군수 대신이었으나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총리를 역임한 기시 노부스케처럼 경제 성장과 미일 동맹의 옹호자로 거듭났다.
P-178존 다우어가 미군정을 다룬 명저 패배를 껴안고 엠브레이싱 디피트에서 썼듯이 도쿄에 있던 메가더의 초정부는 지역 전문가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P-181 일본의 보수중의자들은 소련식 공산주의 체제도 두려워했지만 미군정이 도입한 순도 높은 민주개혁에 대해서는 더욱 동요했다. 개혁의 요체인 헌법은 미국 헌법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어서 확실한 남녀평등과 노동자 권익보장은 물론 유명한 전쟁 금지 조항도 포함하고 있었다. P-183 다우어가 지적했듯이 전후 일본에서 나라의 통치가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천황제와 관료제 때문이다. P-193이들은 전쟁이나 사회 통제가 아닌 경제 회복의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정치권의 지도와 개입 없이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다. P-194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야스다를 시작으로 다수의 자이바스가 이때 모두 지분을 몰수당했다. P-195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미국은 군대에 보급하기 위해 무기를 제외한 모든 물자를 끝도 없이 발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납품을 받으면 달러로 대금을 지급했다. 일본인들은 이 전쟁 특수를 하늘의 도우심이라고 불렀다. 도지라인에 더해 수출의 급증은 일본이 폐허가 된 경제를 재건하는데 최상의 경제적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P-196 전후 10년간의 이례적인 상황. 자민당 내부의 파벌들은 이데올로기나 정책의 차별성이 아니라 정치 보스라 불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후견관계를 맺고 파벌이 제공하는 정치적 특혜를 통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조직에 불과했다. PP20만 1200이 좌파는 패배했다. 파업은 해산되고 안보조약은 개정되었다. 그때부터 일본의 대기업들은 정규직 남성 직원들에게 평생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의무를 받아들였다. P-207 기시 노부스케 후임으로 이케다 하야토 1899만 1965가 총리에 올랐는데 이케다는 대장성 관리에서 총리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는 일본이 어떻게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었다. P-208 이케다의 파벌은 정책 집단이라는 평가를 들었고 미야자와 기이치, 마에오 시게사부로, 오이라 마사요시, 이토 마사야 등 뛰어난 참모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케다는 또한 경제계와 학계에도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 이들이 소득 배증 정책을 뒷받침하였다. 1960년 10월 교복을 입은 17살짜리 국수주의자 학생이 생방송 도중에 칼을 휘둘러 타협을 모르는 강경 좌파였던 사회당 지도자 아사노마 이네지로 1898만 1960를 살해해버렸다. P-209 고도성장의 정치적 문화적 기반 해시태그 이케다 하야토 5장 고도성장의 제도적 기틀 미쓰비시, 스미토모, 미쓰이, 야스다 같은 기업들은 전쟁 전의 자이바스에서 갈라져 나와 전후에 게이레스 회사로 재탄생했다. 닛산, 히타치 같은 기업은 전쟁 직전에 수십 년간 혁신 관료가 설립했거나 설립을 독려했던 기업들이다. 전쟁이 끝나고 이들은 과거 자비바스 계열의 은행보다는 일본응업은행, 미즈호은행에 전신해서 주로 자금을 조달했다. 도요타 마쓰시다, 지금은 파나소닉 같은 기술력이 뛰어난 창업자에 의해 전쟁 전에 설립되었던 많은 회사는 전후에도 인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소니, 혼다, 교세라 같은 기업들은 전후에야 창업된 대기업들이다. P-218 일본의 기업들 기업 간의 모든 경쟁은 통제되었다. 신규 사업에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경쟁 혼다와 야마하의 오토바이 사업 경쟁, 소니와 마쓰시다의 비디오 카세트, 녹화기 사업 경쟁 등은 치열했지만 일본인들이 과도 경쟁이라 부르는 것들은 산업협회에서 나오는 비공식적인 지침을 통해 통제되었다. P-219 산업협회들과 경쟁의 통제. 종신고용은 핵심 남성 직원에 대해 회사가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P-221 관료들은 은퇴하면서 자신들이 현직 시절 관리하던 민간 기업에 자리를 만들어 들어가곤 했는데 이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의미로 아마쿠다리 에머규다리, 나카살라고 불렀다.
pp 22만 2223 고용관행 일본 학교에서 가르쳤던 규율에 내면하는 일본 사회의 조직에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무리 없이 활동하기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기도 했다. 주요 정부 부처에서 정책을 만드는 보직, 주류 언론의 편집 간부, 대형은행, 상사, 제조업체의 임원과 같은 일본 사회의 정점에 있는 위치에 올라가려면 인류대학 학부의 졸업장이 필수 조건이었다. 인류기업의 이상적인 취업 후보생은 잘생기고 언변이 좋으며 인류대학에서 야구나 축구나 럭비 같은 팀 스포츠 클럽에서 주장이나 매니저로 활동했던 남학생이었다. P225 교육제도. 전후 일본의 금융 시스템은 1927년과 1940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거치며 형성되었다. 1927년 일본은 경제위기를 겪었다. 채권 시장이 붕괴되면서 그때부터는 채권이 기업 금융의 주요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십 개의 부실은행이 파산하는 과정에서 재무성이 구제를 위해 개입하면서 은행 시스템을 사실상 직접 통제하게 되었다. P227 1940년 재무성은 그러한 통제력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전시 경제를 위해 이용하게 된다. P228 금융 시스템 경제 부처들은 주요 기업들은 물론이고 경달련이나 경제, 동우회와 같은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일을 한다. P233 어떤 산업을 목표로 해야 할지는 명확해 보였다. 철강, 기계공구 산업, 토목용 장비, 복합소비자 가전, 반도체 등이다. 일본 주식회사라고 불리던 이 일본 경제의 거대한 집합체는 일본이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했다. P234 고도성장 시기에 일본이 관료제는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 산업을 차례로 거치며 성공을 거듭해 나갔다. 섬유, 조선, 철강 라디오, 컬러 TV, 토목장비, 영화, 기계공구, 카메라, 시계, 팩스 기계, 프린터, 복사기 등에서 말이다. 오토바이와 자동차 산업도 빼놓을 수 없다. 그 결과 일본은 세계 산업 10강의 맨 앞자리에 도약했다. 이케다 하야토가 내세웠던 목표보다 2년 빨랐던 1968년 일본은 1960년에 1인당 소득의 2배를 달성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P236 관료제도. 카럴 판볼페런이 말한 현실의 관리란 여러 제도와 관행이 합쳐져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P236 일본에서의 성공은 모순을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능력에 달려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혹은 달리 표현하자면 어떤 상황에서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서 행동하는 법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이 또한 권력의 공식적인 겉모습이 현실의 모습과 극적으로 달랐던 해도 시대의 몇 세기에 걸친 정치 구조에서 비롯된 일본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이다. 이는 다테마의 꾸며진 현실과 혼내, 실제의 현실의 차이이다. P238말로 표현되지 않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공기국휘를 읽지 못한다 요메나이라고 말한다. KY라고도 부른다. 이런 사람들을 리쿠스포이, 이론적으로만 따지는 사람라고 흉보기도 하는데 리쿠스포이는 일본에서 칭찬이 아니다. pp 23만 8239 현실의 관리, 해시태그 현실이 관리, 해시태그 다테마에, 해시태그 온내 해시태그 리쿠스포이. 6장 성장으로 얻은 것과 잃은 것. 오늘날의 교토는 한때 아름다웠으나 얼굴에 염산을 끼얹고 만 여인을 닮았다. P250 가부키, 노, 수묵화, 꽃꼬치, 다도, 정원과 같은 일본의 전통 예술들은 모두 살아남았다. 동네와 마을의 축제 마쓰리, 민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공구를 만들던 장인들의 민예와 같은 전통 대중문화도 모두 살아남았다. 하지만 고도성장이 가속화되고 사람들이 텔레비전이나 팝송이나 야구 같은 것에 빠져들면서 전통 민속 예술은 한때 한 세기 전 서양인들을 그토록 매혹시켰던 그 즉흥성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pp 25만 251 전후 일본이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데 공헌했던 작품들은 대부분 고도성장기가 시작되기 전에 나온 것이었다.
오지 야스지로의 도교 이야기와 이른 봄, 미조구치 겐지의 오하루의 일생이나 산소다요, 구로사와 아키라의 7인의 사무라이나 천국과 지옥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다. 미시마 유키오의 가면의 고백 1949,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1948,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 1948,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열쇠 1956 같은 소설에는 종전 직후 혼란했던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자기 파멸적인 성적 집착에 빠져드는 주인공들이 등장한다. 이런 소설들은 우울하고 때로 끔찍하기까지 했지만 높은 예술적 경지에 도달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대기업 셀러리맨들의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면서 회사 일과 사회적 스트레스를 잊도록 응원해주고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오락들이 사람들을 잠식해갔다. P251 성장의 대가. 셀러리맨들은 일본의 기업 문화가 허용하는 몇 가지 복장만 입을 수 있었다. 겨울에는 짙은 감색 또는 회색 양복 상하이와 하얀 와이셔츠와 넥타이, 무더운 여름에는 반팔 셔츠와 넥타이와 정장 바지, 그런 복장을 한 채 긴 시간 만원. 통근 열차를 타고 출근하면 문에서 먼 끝쪽 자리에 관리자가 앉아있는 자리 배치도가 보이는 사무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P252 일본 사회의 셀러리맨 문화를 퍼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미국에서 수입해온 스포츠인 야구였다. 야구는 메이지 시대에 일본에 처음 소개되어 나중에 도쿄대학으로 통합된 명문학교에서 채택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P254 일본 프로야구의 유명한 선수들은 대부분 고시엔 출신이고 그 중에서도 뛰어난 선수들은 요미우리 자이언츠로 간다. P256 오사카의 홈팀 한신 타이거즈는 도쿄의 자이언츠를 능가하는 열광적인 팬들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열광은 영원한 패자에 대한 열광이었다. P257 야구에서뿐 아니라 셀러리맨의 정신적 삶을 장악하던 자이언츠는 고도 성장기에 일본인의 경제적 사회적 삶을 장악했던 도쿄 관료 조직의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P258 야구와 셀러리맨 문화의 등장. 아내는 가게의 재정과 자녀 교육, 시부모를 돌보는 일을 책임졌다. P260 일본 아내들은 아이들과 시어머니와 PTA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항상 안고 살아야 했다. P264 고도성장기 일본의 여성 팝스타 마쓰다 세이코는 틀에 박힌 인생에 따르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수동적 저항이 전국적으로 시작되던 1980년대 초 일본 연예계에 일약 돌풍을 몰고 왔다. 마쓰다 세이코의 열성 팬들은 거의 예외 없이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부모님 집에 살면서 여가 시간을 여성 친구들과 보내는 일본의 싱글 여성들이었다. 과거의 조신한 스타들 야마구치 모모에과는 달리 세이코짱은 보란듯이 3번 결혼하고 시시껄렁한 남자친구들을 계속해서 갈아치웠다. 세이코짱이야말로 귀여운 척 연기하는 부리코의 여왕이었다. P272 1975년이 되면 일본의 출산율은 1940년대의 여성 1명당 4명에서 총 인구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숫자인 2명 아래로 떨어졌다. 2005년에는 기록적으로 낮은 1.26명을 기록했다. 출산율의 붕괴는 일본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제 환경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난 가장 치명적인 결과 중 하나다. P274 마쓰다 세이코 해시태그 마쓰다 세이코 해시태그 야마구치 모모의 일본의 경제 모델은 부가가치 사다리의 특정 단계에 있는 산업들을 목표로 삼아 체계적으로 공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렇게 1950년대 초반의 섬유 산업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더 자본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넘어왔다. P274 고도성장의 제도와 글로벌 경제 프레임워크 2부 오늘의 일본을 구속하고 있는 어제의 굴레 7장 경제와 금융 1980년대 말 일본의 버블 경제는 여러 면에서 역사상 가장 큰 금융 버블이었다. 도쿄의 땅값에 부여된 가치는 터무니없이 높아져 도심 황공터의 시가총액이 캐나다 전체의 부동산 가치보다 높다고 하는 유명한 비교가 나올 정도였다. P288 자산의 가치와
그 자산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 사이에 연결이 끊어지는 현상. 그것이 바로 버블의 정의다. P289 일본의 경우 광기의 첫 단추는 민스키가 모든 버블의 시작이 항상 그렇다고 주장하듯 여신의 과도한 창출이었다. P290 일본의 경우 민스키 모멘트는 1989년의 크리스마스였다. 이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했다. 일본 버블의 시작은 1985년 엔달러 환율의 재조정이었다. P291 리처드 쿠의 주장에 따르면 대차대조표 불황은 보통 과도한 투자 관기가 사그라들고 시장이 붕괴한 이후에 발생한다. P292 대차대조표 불황. 영국의 소설가 앤서니 트롤로프는 1875년의 명작 지금 우리가 사는 법, 더 웨이 위 라이브 나우에서 철도 버블을 소재로 하여 버블과 그 여파가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회적 결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묘사했다. P295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를 평가절상하기로 한 일본 금융당국은 저금리 정책을 펼칠 의지와 여건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P298 버블 경제의 정치적, 경제적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처럼 보이던 1989년 여름 버블의 부작용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더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커져 있었다. P303 리크루트의 창업자 에조의 히로마사는 진정한 구인구직, 시장의 인프라를 만들어서 일본의 전통적인 고용 관행을 대체하려고 했다. 그는 버블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을 사용해 주요 정치인들을 모조리 매수하려고 했다. P304 일본의 차이. 월터 베젓은 금융위기의 시기에 금융당국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시중에 여신의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라는 유명한 조언을 남겼다. 은행 위기가 가장 위험해질 때는 겁먹은 예금주 혹은 다른 자금원이 현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바람에 아무리 건전한 금융기관이라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P305 1997년 가을 대규모 은행과 증권사들이 몇 주 간격으로 차례로 도산하면서 상황은 실제로 붕괴 직전까지 갔다. 이때 재무성이 개입해 이들 금융기관의 예금주들이 예탁금 전액을 보전받도록 조치를 취했다. P307 공황의 회피 일본 금융기관의 구제 해시태그 월터 베젓 해시태그 금융위기 해시태그 세계금융위기 2000년 7월 소고 백화점이 파산했다. 더 정확하게는 재정지원으로 연명되고 있던 백화점에 산소 마스크를 뗀 것이다. 소고의 파산으로 일본흥업은행은 경영의 독립성을 잃었고 그와 함께 전후 일본의 금융체제도 파탄을 맞았다. P309 잘못된 전제 그리고 활짝 열린 재정적자의 문. 앤 캐리 트레이드는 방콕의 부동산 시장 같은 곳에 버블을 형성시켜 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1999년 여름 러시아의 채무불이행 여파로 엔의 가치가 급등하자 투자가들이 일시에 모든 대출을 청산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08년 리먼 쇼크가 있기 전까지 가장 심각한 규모의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P315 아시아 금융위기의 단초 일본 정부는 1990년에서 2005년 사이에 46조엔의 적자 재정을 집행해 200조엔 규모 환율에 따라 대략 2조 2.5조 달러의 GDP 성장 효과를 보았다. 바꿔 말하면 1엔을 써서 45엔의 GDP를 산 것이다. P316 재무성은 1996년 국회를 밀어붙여 소비세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소비세 인상은 그러나 경제를 곧장 다시 하락시켜서 1997년에 은행 위기와 그에 따른 막대한 규모의 구제금융으로 정점을 찍었다. 경제 공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대가는 필요 이상으로 컸다. P317 일본 정부의 재정 지출